안녕하세요. 초대석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 오늘 초대석에 모신 이분을 보면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더 나아가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를 꿈꾸면서 경상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모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40년간 경북교육 사랑에 빠진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석에 모신 손님이 사랑에 빠지신 분이셨네요. 예.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은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잘생겨지고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런가요? 국장님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행입니다. 네, 이 사랑에 듬뿍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러브 스토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이 국장님의 교직 인생과 관련된 4컷 만화가 있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예, 예. 일단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예. 지금 일단 4컷 만화가 등장을 했는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만화는 그 제40년 교직 생활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인데 네. 제가 이름을 교직 4계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직 4계요. 예, 네. 예. 봄은 제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신나게 교육 활동을 했던 교사 시절. 네. 그리고 여름은 장학사로 전직을 해서 교육 행정가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키웠던 그런 시절이고, 네. 가을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교육 행정 역할을 맡으면서 교육 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만화 기획은 네. 제가 했고요. 네. 그림은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는 제자가 직접 그린 겁니다. 제자분이 그렸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봄에 있는 지금 선생님 모습이 예. 국장님과 똑 닮았어요. 많이 늙었죠. 네, 그러니까 봄에는 교육 현장에서 뛰셨던 모습을, 예.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는 교육 행정가로서 활동했던 모습을 지금 그리셨는데 예. 겨울 지금 이 4번째 칸에는 뭐 학교나 뭐 다른 그림이 없고 겨울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예, 겨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퇴임 후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교육자로서의 그 봉사하는 마음을 여기에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40년간 여러 가지 그 교육 행정가로서의 또 교사로서의 이런 활동을 한 것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혜택 받은 것을 우리 아이들과 경북 교육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이 나머지 칸을 채워볼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지금 가을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겨울 이 빈칸을 채워 나가셔야 될 텐데요. 경북도민 좀 모두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춘하, 추동, 교직 4개를 봤잖아요. 이렇게 예. 본 김에 오늘 이야기는 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키워드별로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예. 자, 그럼 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봄, 지금 이렇게 국장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교육자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첫 발을 내딛은 곳이죠. 바로 1978년 3월 영덕 달산중학교에 교사로 처음 부임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설레고 긴장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때만 해도 네. 교통이 불편해서 대구에서 영덕까지가 참 멀었습니다. 그럼요. 예, 비포장도로를 버스를 타고 6시간 걸려서 영덕 교육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참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1시간을 더 가야 되고 1시간을 더요? 또 버스도 하루에 3대밖에 없는 거예요. 어후. 그래서 힘들게 이제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 학교가 도로변에 있었어요. 네. 그때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교문 앞까지 그렇게 환영을 나온 겁니다. 국장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들 나와 계셨던 예, 거예요? 차 시간을 딱 알고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제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싹 풀리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래 꿈꿔왔던 교사, 멋있는 교사가 되어 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달산이라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주 그 첫 출발을 네. 산골 오지에서 했던 것이 네. 이 돌이켜 보면 제가 교육 사랑을 계속 가슴에 담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예. 아까 이야기하실 때 고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교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럼 처음부터 뭐 선생님이 꿈이셨던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서 이 교직과 첫 인연을 맺게 됐는지 계기가 있으실 것 예, 같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흥사단 아카데미라는 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네. 흥사단은 뭐 아시다시피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네. 도산 안상호 선생님께서 창단하신 민족운동 단체인데 네. 이 지도자를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맞죠? 네, 맞습니다.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돌배가 열리는 열리고. 것처럼 독립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이 독립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교육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제가 그 도산 안상호 선생님께 흠뻑 빠져 있었고 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네. 아카데미가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당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네, 할머님께서 이렇게 흥사당, 악하당 이렇게 예,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면 정말 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만큼 우리 국장님의 인생에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당시 흥사단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립을 했던 국장님만의 교육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네.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 이념을 얘기할 때 네. 지득채 순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지덕체.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봤죠. 네. 도산 안상호 선생님께서는 덕체지 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 교육, 인성 교육을 가장 이렇게 앞에 뒀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이념이 모두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특히 이제 오늘날 그 인성이 실력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서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고 이런 생각은 도산 안상호 선생님의 생각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깔려 있어야 그 위에 탄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저도 앞으로 이 지덕체 말고 덕체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실제 지금 우리 네. 시대의 지금 흐름에는 시대 요청에는 꼭 필요한 덕체지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교육 현장에 있으셔서 뭐 처음 영덕 달산중학교 이후에 뭐 영덕 중고, 안강 중고, 계림고, 경주여고, 기타 등등등 아주 많은 교육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어떤 일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아주 착실한 학생이 잘 된 경우는 네. 우리가 흔한 일이고 오히려 그 어려웠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사례가 기억에 더 남습니다. 그 신체적인 장애가 그 심한 학생이 네. 이것을 극복하고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는 뭐 최 사장 같은 경우도 있고 혹시 아까 그 네 컷의 만화를 그려준 맞습니다. 맞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큰 잘못을 해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이 퇴학을 시키게 된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책임지겠다. 부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졸업을 시킨 학생이 지금 안경점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경도 사실은 아, 진짜요? 제자분이 직접 만드신 안경인가요? 예, 선물 받은 선물하신. 것인데 김영란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한때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는 잘못을 한 학생들도 저는 이렇게 이런 학생들을 가을 꽃일 수 있다. 가을꽃이요? 가을꽃. 네. 예, 꽃이 뭐 봄꽃도 있고 여름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가을꽃, 네. 겨울꽃. 매화를 겨울꽃이라 해도 될지 그건 봄꽃 쪽에 속하겠죠. 그죠? 봄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가을꽃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봄에 다른 꽃들이 많이 핀다고 해가지고 가을꽃 국화보고 빨리 안 핀다고 이렇게 우리가 체근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기다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예. 가을 꽃일 수 있으니 봄에 예. 피지 않는다고 재촉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런 말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다림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정말 그 어떤 봄꽃보다 더 활짝 예쁘게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두가 꽃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피어날 겁니다.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린다. 요즘같이 빨리빨리를 외치고 성과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요즘 이때 정말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정신일 것 같습니다. 초대석 반갑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요.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의 교육 인생의 여름과 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